좋아요, 구독.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희망 밴드 하단 수준인 36,2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경쟁률은 70대 1, 증거금은 3조 6,705억 원에 유입되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기업이고 중장기 성장성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서 네.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은 잘 아시듯이 양극재를 기본으로 만드는 곳인데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들을 보면 우선 양극재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리고 음극재도 있고 그 외에 뭐 분리막, 전해질 4개가 합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리튬 이온 전지를 이야기하는데 2차 전지를 중에서 전체 재료의 한 30% 2차 전지 60% 가까이가 사실 양극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뜬 거죠.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뭐냐면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거기 하나가 우리가 아는 리튬이고 리튬과 같이 합쳐야 되는 게 전구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전구체는 사실은 특정 물질을 말하는 명사는 아니에요. 전구체는 일반적으로 화학 용어입니다. 네. 화학용.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최종 어떤 물질 대사나 화학 반응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을 우리는 그래서 전구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전구체. 그러니까 이 물질을 만들고 싶은데 네. 이 물질을 만들기 전에 화합해야 되는 물질을 전구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셨죠. 이제 2차 전지가 뭐 3원계냐 4원계냐 이런 말을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는 3원계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리튬은 알고 있고 그 리튬을 합치기 전에 이 리튬과 합쳐야 되는 화학 물질을 막 섞어서 전구체를 만들어서 요거를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하고 같이 섞어서 불에 구워요. 그러면 여기 양극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산화리튬과 섞어서 불에 굽기 전 요 화학 물질 우리는 전구체라 그러는데 어떤 게 들어가냐면 니켈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코발트가 들어가고 망간이 들어가고 알루미늄 들어갑니다. 요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예요.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지금 2차 전지 산업 형태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은 잘 알고 계시죠. 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3개 기업이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의 가장 많은 코스트, 원재료를 차지하는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은 에코프로 BM이 있고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있고 그다음에 LF 뭐 이런 쪽이 있죠. 근데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은 국내에 꽤 되는데 문제는 이 전구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대부분의 85%를 중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의존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IRA-법 때문에 네. 중국에서 생산한 전구체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도 네. 한 1조 2천억 정도 투자를 예상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LG 화학도 이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서 1조 1천억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해서 지금 계속 이 양극재를 공급하기 위한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에코프로도 그룹도 이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양재를 만들고 있지만 이 현재 만들 양극재에 공급하는 이 전구체 양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겠죠.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현금성 자산은 100억밖에 없습니다. 지금 3공장, 4공장을 지어서 에코프로 BM이 생산하는 양극재에다가 이 전구체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돈이 현재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에 상장을 한 거죠. 상장을 했는데 시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하단에 걸쳤어요. 하단에 걸쳐서 원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번 상장으로 한 1조 1천억 정도를 최소 6천억 정도 공급받아서 지금 포항에 있는 3공 4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하단에 걸렸기 때문에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난주에 대구은행에서
대구은행과 협업을 통해서 1,000억 정도를 더 받는 게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바로 요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 전구체가 사실은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배터리 성능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게 이제 크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느냐. 네. 이게 에너지 밀도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게 제일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전기를 잡고 있다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안전하냐. 최근에 불났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안전하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면서 순간 출력이 높아야 된다. 요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니켈이라는 이 금속이 바로 요 밀도 얼마나 많은 양을 같은 공간인데 더 많은 양을 전기를 복원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고 이 코발트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수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망간이 이제 얼마나 안정하냐를 결정하고 알루미늄 출력인데 요 전구체를 잘 만드는 데는 실력이 결국은 양극재의 어떤 성능에 연동되기 때문에 전구체를 스스로 만드느냐 수입해 쓰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입장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되게 중요한 기업이죠. 이 양극재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장을 한 거고 이번 상장을 통해서 조금 아쉬운 거는 돈이 부족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쨌든 돈은 좀 부족하지만 상장을 통해서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적게 구성 왕국이네요. 그렇죠. 네. 완전히 구성을 하게 되고 이 전구체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양극재가 결국에는 리튬 가격 때문에 양극재가 다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프로나 3분기 실적이 엉망이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뭐 70% 깎였니 60% 깎였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이 리튬의 국제 현물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리튬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바로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전구체가 그래서 이 양극재에서 그 전구체가 차지하는 그 원가 비율이 60%예요. 대부분 2차 전지 전체에서 20%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구체의 경쟁력을 가지는 거는 향후에 양극재 기업이나 그 2차 전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상장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한가를 그린 거는 약간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상장에 대해서 단순히 뭐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가 또 하나가 상장의 때가 아니라 어떤 의미고 어떤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더 와닿았고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양극재 관련해서 에코프로 그룹의 왕국이 하나가 세워졌구나라는 의미로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으로 이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에서도 조금 더 시너지를 기대해 보면서 관련된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에도 조금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이게 너무 많이 엮여 있다. 강점일 수도 있고 단점, 네. 밸류체인이 너무 엮여 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알파 오메가를 다 가지고 있긴 한데 하나가 삐끗하면 다 같이 삐끗해지는 그리고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에코프로는 지주회사니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BH와 실적이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주사니까. 그쵸. 그리고 양극재를 파는 곳은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이 잘 팔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를 거기다 공급하니까 당연히 같이 실적이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네. BH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2차 전지주 전체가 어쨌든 뭐 이게 그 공매도 때문인지 전체적인 시장 영향인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는 있지만 이번 2차 전지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모두가 연동된 구조라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가설은 이거는 분명한 거죠. 뭐냐하면 2차 전지의 양극재는 부족하다. 이건 100%거든요. 네. 네, 부족하다. 내년까지 부족하고 많으면 후내년까지도 부족하다. 그래서 잘 팔리는 건 분명하다. 근데 문제는 뭐 주가 너무 뜬 측면도 있지만 그 리튬이라는 원자재 가격에 너무 연동돼 있어서 이 수익성 보장이 과연 계속 될까라는 걸 이번에 이제 반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양극재를 팔 때 계약을 할 때 이런 거예요. 내가 에코프로 BM이 그 2차 전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나 네. 삼성 SDI나 SK온에다가 얼마에 그 몇만 톤을 팔기로 했어요. 파는 시점에 계약은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5만 톤을 팔기로 11월 달에 넘기기로 했는데 네. 실제 판매가는 언제 결정되느냐? 파는 시점에 결정되는데 그 파는 시점에 리튬 가격과 연동이 돼요. 약간 선물 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튬을 굉장히 비싸게 사놨다가 얼마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파는 시점에 리튬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양극재 업체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라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 반대면 오히려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자유도가 너무 없다. 자유도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도도 흥행을 못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공모지 주식주를 꽤 줄였거든요. 네. 원래 1,500만 주, 1,437만 주를 공모하기로 했는데 이걸 1,158만 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을 못했다. 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코프로 그룹의 가장 큰 강점이자 단점은 역시 너무 묶여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와도 연동되어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연동되어 있고 포스코 인터넷을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네. 그러니까 양극재 팔리면 다 끝나고 양극재 잘 팔리고 수익 많이 나면 다 같이 흥행하는 이런 구조라서 그 부분이 향후에 나온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개선할까를 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